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우주 비행에 도전한 꼴이에요. 물론 철물점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엄청난 부자이긴 하지만 특히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6월 11일 공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탄 오션 게이트 참사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리뷰는 처음이네요. 넷플릭스 들어가니까 신작이라고 뜨던데 보자마자 이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했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 사고는 당시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나무위키에는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사고라는 제목의 문서로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2023년 6월 18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잠수정에 탄 상태로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잠수정이 심해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내파되면서 5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잠수정의 이름은 타이탄이고요. 이 관광 프로그램은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인 스톡턴 러시도 5명의 사망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나무위키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던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1시간 50분 정도 분량인데 이 사고에 대한 그 모든 방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더라고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영상이 짧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고 당시에 사고 발생 후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조 및 수색 작업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최상류층 부자들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지중해 쪽에서 400명의 난민을 태운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워낙 커서 이른바 죽음의 계급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고 안타까운 사고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동등한 애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 최상류층 부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 타이타닉호 관광 프로그램의 인당 요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3억 원이 넘거든요. 진짜 극소수의 최상류층 부자들만을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CEO인 스토턴 러시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탑승객 중에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마 유일하게 유가적 인터뷰가 나왔던 사람은 포랑리 나르졸레라는 프랑스인 심해 탐험가입니다. 이 사람은 타이타닉호 전문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르졸레라는 사람은 요금을 낸 고객이 아니라 이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아마 실제 요금을 지불한 관광객인 거고 나무위키 문서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실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부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양극화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소 부적절한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탑승객들에 대해서는 짧은 추모 영상 외에 그들의 신상이나 사연들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부적절한 반응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역시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CEO인 스톡턴 러시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문제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미 죽은 사람 한 명한테 너무 다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닌가? 라는 기분이 살짝 들더라고요. 특히 이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를 했던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직원들 인터뷰가 계속 나오던데 아니 아무리 CEO가 문제가 많았다고 해도 회사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거야? 뭔가 책임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게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인터뷰를 하는 직원들이 사고 발생하기 2, 3년 전에 다 그만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만둔 이유는 CEO와의 갈등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진행을 못한다. 너무 위험하다. 계속 경고했는데 CEO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직원들을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고 발생 2, 3년 전에 회사를 나온 직원들 위주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회사에 있던 직원들 인터뷰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 보니까 CEO가 워낙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가장 책임이 큰 CEO는 죽었고 나머지 직원들이 그 책임을 다 덮어쓴 격이라서 사실상 이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CEO인 스톡턴 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너무 덤탱이
씌우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고 발생 후 2년 동안 여러 가지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을 테고,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충분히 교차 검증이 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톡턴 러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영상 자료로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런 영상 자료들과 과거에 이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내용은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CEO인 스톡턴 러시가 이 사고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난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이에요. 스톡턴 러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상류층의 부자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우주 탐사 도전하는 것처럼 우주만큼이나 도전 난이도가 높은 게 바닷속 심해다. 머스크가 우주 탐사를 한다면 나는 심해 탐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에 꽂힌 거야.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장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타이타닉호니까 그런 발상으로 이 타이타닉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 거예요. 러시는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지만 심해나 잠수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단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전불감증도 굉장히 심하고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고 굉장히 고집이 센 독불 장군. 처음에 러시가 구성했던 이 회사의 전문가 라인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명 한 명씩 그만두게 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잠수정 관광 사업을 하려면 당국의 여러 가지 심사와 인허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회사 그만둔 직원의 인터뷰 중에서 CEO가 하원 의원을 매수하면 된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만둔 직원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만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사회생활 하는 것 같아도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상식이나 관념이 결여된 사람들. 이 스톡턴 러시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 테스트를 거치면서 잠수정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무조건 사고는 난다. 이 잠수정은 무조건 심해에서 내파된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사고가 터질지는 알 수 없어. 당장 다음 잠수에서 터질 수도 있고 몇십 번 더 하다가 터질 수도 있어. 그런데 정상인이라면 당장 다음 잠수에서 터질 수 있다. 이 사실이 섬뜩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멈추게 되지만 러시는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럼 뭐 도전할 만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본인 혼자 하는 거라면 내가 진짜 나의 평생 꿈인 심해 탐사 이거를 하기 위해 내 목숨 한번 걸어본다.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태우고 들어가는 거잖아. 언제 내파될지 모르는 잠수정에 다른 사람까지 태우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게 도저히 정상인 사고 감각이 아니죠. 이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잠수정을 왜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좀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우주 비행에 도전한 꼴이에요. 물론 철물점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엄청난 부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동네 철물점 아저씨들 중에 은근히 부자가 많다고 합니다. 들리는 썰로는. 아무튼 이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보면 진짜 나사나 스페이스 X에서 쏘아 올리는 우주선에 비해서 진짜 철물점 수준이잖아요. 일단 탑승물인데 탑승구가 없어. 볼트 풀어서 잠수정 머리 부분 분리한 다음에 거기로 들어가서 다시 머리 부착하고 볼트로 조이는 식이에요. 안에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서 서지도 못하고 5명 정원 다 채우고 다리에서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 뭐 어떻게든 처리는 했을 테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잠수정 조종을 게임기 패드로 했어요. 진짜 동네 철물점 수준인 거야. 그리고 이 잠수정의 주된 제작 소재가 탄소 섬유입니다.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탄소 섬유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섬유라고 하면 보통 실을 떠올리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섬유를 보면 탄소 섬유를 여러 가닥 뭉치게 해서 접착 성분 같은 걸로 굳혀서 엄청난 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인 것 같아요. 잠수정이 둥근 원통형이니까 탄소 섬유를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둘둘 감아서 그거를 단단하게 굳혀서 잠수정 몸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탄소 섬유 몸체를 압력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아마도 섬유가 끊어지는 소리겠죠? 틱틱틱 소리가 나. 음향 센서를 달아서 그 소리로 위험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되게 무섭습니다. 심해 잠수 중에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진짜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 그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건 언젠가 이 잠수정은 무조건 내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 그러면 소리가 나든 말든 무시하고 계속 잠수하는 거야. 음향 센서 왜 달아놓은 거야? 유독 좀 싸한 느낌의 소리가 나면 그때 올라오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그런 소리가 날 때쯤이면 이미 늦었죠. 왜 탄소 섬유로 잠수정을 만든 건지에 대한 이유도 나오는데요. 잠수정의 무게 때문이래요. 잠수정이 항구에서 바로 출발할 수가 없잖아요. 배에 싣고 가야 하는데 뭐 잠수정을 내리는 거야. 그렇다 쳐도 나중에 관광 다 끝나고 출렁이
수명 있는 바닷물 위에서 잠수정을 다시 배 위로 올리는 게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잠수정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잠수정을 끌어올릴 배는 어마어마하게 커야 합니다. 잠수정 무게에 따라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거죠. 스톡턴 러시가 부자라고 해도 역시 스페이스 X에 비하면 철물점 수준이니까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타이타닉호가 있는 수심 3,800m까지 내려갈 수 있고 4-5명의 탑승객을 태울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가능한 가장 작고 가벼운 잠수정을 만든 거예요. 무조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진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직원들도 중간에 대부분 그만둔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남아있던 직원들은 그만둔 직원들에 비해 전문성도 부족하고 CEO를 중심으로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다큐멘터리에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고 관련 뉴스를 볼 때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궁금증이 대부분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사람 한 명한테 너무 덤탱이 씌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이 사고는 전문 지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독불장군 같은 CEO의 무모함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교훈을 주는 괜찮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습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탄 오션게이트 참사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